중국의 2024 국가통계보고서가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대폭 확대됐고 국가의 부도, 국민의 자산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보고서가 중국 국가통계국의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줍니다. 도대체 중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현지 시간으로 4일,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제출한 정부 업무 보고서의 기초 자료가 되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2024년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면서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들이 있어 왔지만 이번 통계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VOA는 중국 당국의 통계가 그동안 국가는 발전했지만 국민은 후퇴했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통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 발표한 통계는 국가의 부도 줄어들었고 국민의 부 역시 감소했다는 다소 놀라운 통계를 제시했다면서 특히 빈부격차까지 커지면서 시진핑의 제1 가는 정책이었던 공동부유마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2024년 국가통계보고서는 농업, 산업, 그리고 무역, 투자, 대외경제, 소비, 과학연구, 문화관광, 환경자원 등 12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2024년 중국의 통계 자료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 국립청콩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홍칭푸는 VOA하고 인터뷰에서 이 연례 보고서에는 과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고속경제성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고품질 개발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면서 또 새로운 개발 패턴, 공영,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 새로운 품질의 생산성, 중국식 현대와 같이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홍보하는 표현에 더 중점을 두면서 과거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던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경제 개방의 역할은 경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칭표 교수는 보고서에 표기된 이런 내용들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중국 정부의 조정 전략, 특히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시장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속으로 나가는 중국 경제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다면 미국의 트럼프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난 지금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고품질 등의 애매모호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경제의 실체를 숨기려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추구하고 혁신을 추구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뽕적 해석일 뿐입니다. 일단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 총생산이 처음으로 130조 위안이라는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고 도시 신규 고용은 4년 연속 1200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며 상품 총 수출입이 처음으로 43조 위안을 넘어섰다면서 주요 임무와 목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중국식 현대화가 새롭고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공식 보고서의 수치가 대단히 부풀려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선 성장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 대목부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논평가인 탕징위안은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오랫동안 데이터 조작과 모순되는 통계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보고서에서 적시한 GDP 5% 성장이라는 수치 자체가 통계에서 나타난 경제 성과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탕징위안은 이어서 연간 통계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지정 규모 이상의 산업기업의 이익은 3.3%, 외국인 투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의 이익은 1.7%, 광업의 이익은 10.0%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5.1% 달했고 인구는 139만 명 감소했다면서 이런 모든 요인들이 과거 중국 경제가 성장할 때 핵심 요소들이었는데 이번 통계에서는 모두 부정적임에도 GDP가 5%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탕징위안은 또 실업률만 해도 도시 실업률이 5.1%라고 밝히고 있지만 광대한 농촌 지역의 거대한 실업 인구는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분명한 속임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탕징위안은 특히 베이징 대학교의 장단당 교수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23년에 46.5%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는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면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 및 경제 활동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이렇게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GDP가 5%의 성장을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대만 국립 청콩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홍징푸도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수치로는 결코 중국 경제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면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의 분석과 중국 민간학자 및 전문가의 분석, 심지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보고서를 결합하는 등 제3자 데이터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동북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푸펑도 지난해 경제 추락의 핵심에는 내수 부족이 있다면서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국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올해가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데 중국 국가통계국은 시진핑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통계를 조작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를 발목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자본의 철수입니다. 대만 중국경제연구소 제1연구소의 왕거천 연구원은 VOE에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 자본 유입은 8,26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7.1% 감소했으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국가통계국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입량은 밝혔는데 유출량은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를 내수지향적으로 몰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속뜻은 외국의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데다가 유입되는 자본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국가통계국 보고서에서 고정자산 투자가 52조 91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증가 자체가 주로 철도나 고속도로, 전력 장비 등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왕고청은 3.1% 성장도 모두 국유기업에 의한 것이라면서 민간기업과 외국 자본에 의한 고정자산 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왕고청은 이어서 고정자산 투자가 3.1% 늘어났다고 해서 국유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유기업의 투자마저도 지난 2023년 10%에서 3%로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국가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0조 2,8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를 했고 그중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10.5%, 사무실 건물 투자는 9.0%,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13.9%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사실상 견인해온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추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압박도 증가하고 있어서 과연 중국 당국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할 능력이 있기는 한지 의문시됩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서 재정 및 금융 항목에 따르면 올해 국가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21조 9,70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지출은 28조 4,61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재정 압박을 받는다면 지방 재정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경제 안정자금을 풀 여유도 없어진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소득 소비 및 사회보장 항목을 보면 도시와 농촌 간의 가처분 소득 격차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공동부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중국 공산당의 권력 있는 자들의 부만 증식되고 일반 인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공산사회라고 말하는 중국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 보고서가 중국 경제의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중국 경제가 지금 침체기에 이미 접어들었고 중국 당국이 이런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방도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더욱 중국 경제가 활로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과잉 생산을 통한 밀어내기 수출이 세계 각국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중국 경제는 그나마 숨통을 열어주었던 이 분야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붕괴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런 밀어내기 수출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밀어붙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고민이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YTN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